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12월 1일 부동산 그리고 경제 분석 전망 들어가 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골드만삭스 얘기도 있고 부동산 금리 인하도 있고 한은에서 저 목차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10월 경제 산업 동향 발표가 됐거든요, 말일에. 요거하고 골드만삭스에서 한국 주식에 대해서 2025년도에 중립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하향 평가를 좀 했다고 나왔습니다. 이거하고 일기 선도지구 지정됐죠. 27, 8일 날 시장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과연 냉정하게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부동산 시장 변화 판도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시작할게요, 여러분. 자, 2024년 10월 산업활동 동향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또 여전히 소매 판매는 또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준 내구재는 좀 올라가 줬는데요. 내구재하고 겨울이다 보니까 뭐 옷들 좀 사셔야 되니까 그건 좀 올라간 것 같은데 나머지는 또 이렇게 5.8 전부 평균을 하면 이 음식료는 0.6%. 근데 이게 뭐 총액 기준이니까 사실 늘어났다고 보기 좀 어렵죠. 0.4% 감소로 이제 보입니다. 설비 투자는 여전히 하락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전 산업도 감소 다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수 둔화에 대해서 우리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를 한 이유가 여기서 좀 출발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대한민국 내수가 앞으로 어떤 이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수 침체 둔화가 계속 진행 중이고 이제 금리를 이제 또 인하했으니까 환율 상승과 또 압력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또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아직 우리 경제를 좀 내수 회복을 좀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보시면 추세가 1407원 이때 찍었다가 뭐 내려가질 쉽게 못하고 있어요. 다행인 거는 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일단 2, 3일은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치고 올라가서 얼마까지 갈지가 중요한데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환율 전문가들하고 제가 방송에 만나면 그분들 말씀이 죄송합니다. 그분들 말씀이 하단은 1350원, 상단은 1450원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좀 경제 금융 당국이나 정부에서는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활동 동향에서 항상 선행지수하고 동행 종합지수라는 걸 발표를 해야 하는데 둘 다 감소했습니다. 조금씩. 보합하고 하나는 감소인데요. 보시면 그림이 이 98.1개 보합률이었고요. 이건 감소했습니다. 선행지수가. 그래서 이게 추세가 또 꺾이면 좀 걱정되긴 하는데 뭐 추이를 봐야겠죠. 뭐 다시 다 같이 보도록 하고 금감원에서 이제 원화 대출 및 뭐 연체율 현황을 갖다 이제 발표하는데 주기적으로 9월 말 기준으로 나왔는데 보도자료 냈어요. 11월 29일 날. 2달 텀은 너무 길죠. 사실 한 달이면 되는 건데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어려운 얘기 많이 들으셨고 이 연체율 현황 보시면 가끔 이거 보여드리잖아요. 보시면 연체율 상승 추세 유지가 그거예요. 이 몇 페이지짜리인데 연체율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게 보시면 감소된 게 하나, 둘, 세 파트, 네 파트. 계속 증가하는 게 6파트. 조금 더 많죠? 특히 제가 빨간 글씨를 쓴 개인 사업자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0.35 2019년 말이고 2020년 말 0.2%대였다가 23년도부터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죠? 0.3, 0.3 쭉 가다 0.48까지 왔어요. 이 추세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신용대출도 잠시 조금 꺾였는데 이게 뭐 신호 꺾인 수준이 마이너스 0.01이니까 그대로 0.37에서 2배는 아니지만 70좀 상승돼 있다. 그래서 카드사들이 요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추세가 여기 보시면 기업 여신 중 중소기업 여신 제휴분을 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신호는 아직 안 보이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그나마 다행인 건 경착륙 안 하고 잘 유지한다라는 거, 애를 쓰고 있다는 건 또 그나마 또 우리가 또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은 총재의 깜짝 금리 인하 사실 거의 다 예측을 안 했죠 전문가들이. 근데 뭘 믿고 그랬을까? 제가 오늘 대출 금리를 체크해 봤어요. 저저번 주가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대출 금리가 소리 없이 올랐습니다. 이 보도에 또 안 나오죠.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대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5자 다 보이고 신용점수가 낮으면 우선 5%대입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게 4%대. 예전에 3.9%가 많이 보였잖아요. 10년 이상 분할대출 상하금리에서. 그 전세자금 대출도 제가 오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 4.23 간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4.5, 4.5까지 올라왔습니다. KB만 4.01 찍고 있고 평균이에요. 그러면 950점에서 901점인 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주로 이제 이쪽 분들이 많겠죠. 이렇게 그러면 4% 중반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 전세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현재 전세 가격의 상승은 일단 멈출 것 같고 제가 볼 때 아시는 바같이 둔천주공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9억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10억도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12억 호가까지 찍었다가 물론 지금도 11억 호가는 있는데요. 그건 뭐 우리 소비자들이 안 쳐다보는 것 같고 매매 가격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매매 물건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요. 그 입주권 조합원들 것만 이제 조합원 분들 것만 이제 팔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매매 물건이 없다 보니까 뭐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잔금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2, 3주 더 보면 흐름이 이제 완전히 잡힐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거시건전성 강화 대책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대출 금리를 확실히 금융위하고 금감위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믿고서 하는 총재가 일단 깜짝 인하를 했는데 그럼 인하를 왜 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내수 둔화가 심각하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드세요. 힘드니까 부동산 가격 펌핑하는 건 막아야겠고 문제가 되니까 더 크게 이 투트랙을 쓴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25일인가 27일 날 그 보고서를 냈어요. 아시아 태평양 포트폴리오 전략 보고서라고 해서 이 내용 중에 제가 원본을 올리다가 그냥 간단하게 올렸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 이 주식시장 우리나라 투자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안 하고 그냥 중립입니다. 더 사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뭐 매도하고 안 나가는 게 천만다행인데 그러나 제가 볼 때 환율이 또 올라가면 제가 볼 때 환차익이나 환차손 계산해 가지고 아마 빠져나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금리 인하하면은 당연히 그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가 더 높은 데로 가겠죠. 그런 부분이 그렇다고 우리 예전에는 금리 인하를 해도 우리 경제가 튼튼하고 수출이 좋고 또 좋은 우량 기업이 많았기 때문에 돈이 안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좀 다르잖아요. 삼성전자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시끄럽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친구들도 현재 우리 주택시장 주택시장 말고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저평가됐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이드를 2,700포인트까지 보니까 지금에서 말하면 한 10% 상승에 대해서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환율 차이 때문에 어떻게 시장에서 움직일지는 뭐 제가 볼 때 뭐 예측되는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대로 환율 변동성이 높아질지 낮아질지 그건 다음 또 체크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자, 이번에 이제 일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죠. 발표가 돼가지고 뭐 보도에는 막 시끌벅글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시장 체크를 하니까 시장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갈 길이 멀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갈 길 멉니다. 일단 선도지구 대신 지역에 계신 우리 구독자분이 계시면 축하드리고요. 다만 이게 짧은 시간에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잡으시고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35,897 예상보다 조금 많이 했습니다. 워낙 접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후폭풍이 불 거라 그러는데 과연 그거에 대해서 아직 뉴스에는 안 나왔는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분당 같은 경우에도 이따 그림 보시면 왜 우리가 선정되지 않았지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객관성이 결여가 되면 좀 문제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그리고 이주 대책에 대해서 12월 달까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국토부에서 발표한다는데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좀 명료하지 못하면 사실 근데 뭐 이거는 이주를 지금 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계속 밟아가다가 2, 3년이니까 이 이주 대책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앞으로 1년, 2년 안에 이주 대책이 마련되면 되니까 그 안에 이제 그 3기 신도시 부지를 쓰는 것이 과연 이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를 뭐 체크하고 뭐 대비를 만들겠죠.
그것도 이제 만약 입주민인 조합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잘 체크해 보시고, 투자자분들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가격이 너무 높아요. 제가 뭐 암만 저렴해도 10억 초반이고 15억에서 뭐 22억 가고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투자성이 있을까?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승자의 저주란 말도 나와요. 일기신도시 이제 발표했는데 집값 올랐나요? 바로 이제 뉴스들이 많이 뜨는데 선도지구 여기 보면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올랐나요? 중개업소 문의 빗발 이렇게 했어요. 빗발 치면 막 난리가 나야 되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10원 아파트인데 우리는 지정이 희비 이렇게 돼 있어요. 희비 엇갈린 선도지구 지정 후폭풍 모라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계산기에 두드려 승자의 저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선도지구 선정 분당 일산 뭐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표현이 벌써 나오잖아요.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을 게 뭐가 있나요? 무조건 축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첩첩산중입니다. 갈 길이. 여기 써 있네요. 이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지만 뭐 1년 전부터 첩첩산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쓰네요,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1기 신도시 이건 동아일보 사설인가 본데 이주대책, 교통대책 뭐 여러 가지 자꾸 얘기가 나와요. 1기 신도시 발표 짓고 매물 거두고 호가 4억. 뭐 장난치는 겁니다, 이거 솔직히. 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왜냐하면 청사진이 완벽하게 안 나왔어요. 미래도시라고 얘기하고 시작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지 못하다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분당이 이제 순회동인데요. 순회동에 보면 이렇게 이 양지마을하고 이쪽 이제 이렇게 됐네, 세 군데가. 그럼 여기는 왜 안 됐을까요? 여기가 이제 전철역 순회역이고 여기는 또 왜 안 됐을까요? 그럼 여기는 됐는데 왜 여기는 안 됐을까요? 그럼 여기는 또 안 됐을까요? 순회역에서 조금 더 가깝다? 그럼 얘가 돼야 될 텐데 이쪽 단지들은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두 단지 중에서 뭐 이의제기를 한다? 그럼 이거 이제 이번에 발표할 때 아주 투명성 있고 객관성 있는 게 담보되지 않으면 좀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대신 지역에는 제가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뭐 물건 걷어들이고 이런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물건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후 계획에서 2차 선도 지정을 없다라고 아예 일단 무엇을 받고 주민 제한식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정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을 국토부도 인정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계획이 너무 급한 시간에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 이거 전체 다 되려면 분당 20년 최소 걸리고 다 하려면 30년 걸립니다. 왜? 순환 방식이란 말을 던졌거든요. 그러면 뭐 얘기 정리됐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업성이 있는 단지와 없는 단지가 극명하게 갈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리모델링 조합이나 이렇게 원래 하던 데는 선도지구 뭐가 안 가리고 그냥, 왜냐하면 내진 설계하고 뭐 에너지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 그거 하면은 인센티브 받아서 한 290%, 300% 가까이 받아요. 그러면 기부 체납하고 비교하다 보면 선도지구 과연 난가 안 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가렸는데 양지 단지 금호 이래가지고 나왔잖아요. 양지 마을인데 양지 마을 1단지, 2단지, 3단지 쭉 있는데 매매가 이렇게 12개, 19개, 9개, 여기 12개 뭐 이렇게 해서 한 70개 있더라고요. 이게 네이버인데 오늘 본 거예요. 보면은 거래된 걸 보겠습니다. 이 순회동 자체에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현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3건밖에 안 됐어요. 11월 한 달 내내. 그리고 발표되고 아직 거래 없어요. 11월 한 달 내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거래된 실질상은 어때요, 여러분? 여기다 대고 지금 뭐 호가를 4억 올린다? 그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호가 4억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좀 기다리시면 제가 볼 때 분명히 조정된 가격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일산인데요. 일산도 보면 백성마을하고 뭐 이쪽이 됐는데 흰돌마을도 되고 지정이 됐어요, 일산은. 근데 보시면 11월 달에 요만큼 거래가 됐어요. 딱 요만큼. 근데 이제 거래가 되는데 가격 분위기를 보세요. 자, 선도주와 상관없이 마이너스 거래가 많지 않습니까? 상승 거래는 1,500, 2,000이고 뭐 상승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 그리고 보시면 이 하락 거래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흐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거래가거든요. 그러니까 뭘 신고한 건데 취소되는 것도 있겠죠, 나중에. 그 일부러 이제 증여하는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직거래 나온 걸 보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 나머지 대부분 중개거래니까 지금 일사는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후광 빚을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저는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 대곡 역세권이 좋습니다. 아주 거기가 개발되면 입지도 서울에 더 가깝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사는 조금 분당보다는 후광을 좀 덜 받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럼 지정 효과가 없을까요? 이렇게 수익성이 검증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플로우 차트가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앞으로 단지가 이렇게 블록 개발을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가 4개가 합치잖아요. 그럼 누가 대장이 될 것이며 감정평가의 문제에 대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나올 소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누가 대표가 될 것인가부터 해서.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 좀 보겠습니다. 서울 등 매매 가격 상승 하락에 대한 변동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상승 하락 추세 변동 처음 우리 들어오신 분은 이 직전 거래가 있었는데 또 거래가 된 물건에 대해서 점이 하나씩 찍힙니다. 그러면 직전 거래에 비해서 2억이 올랐으면 여기에 찍히는 거고요. 2억이 내렸으면 4억이 내렸으면 여기 찍히는 거예요. 그럼 전반적으로 직전 거래가 요즘은 24년도에 대비한 게 많아요. 90%, 95% 이상이니까 최근의 흐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락 거래가 많으면 하방 압력이 강한 거고 상승 거래가 있으면 상승 압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시면 이 강남구인데 여전히 여기 잘 버팁니다. 버티다가 일단 신고가 다 안 됐지만 거래량의 패턴이 약간 15일 지났는데 이 정도면 좀 지켜야 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상승 거래는 3개예요. 나머지 2, 4, 6, 7개는 보합이나 하락 거래죠. 약간 무게가 하락 쪽으로 움직였다. 강남도 이제 11월 중순 이후부터 확실하게 이쪽에는 또 하락이 많죠. 여기 11월 초순부터라 해야 되나요? 10일부터 하락 거래가 많죠. 이런 분 여기서 상승해서 유지하다가 좀 흐름이 여기서 꺾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쪽으로는요 보시면 서쪽 강세를 계속 보이는데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400개 500개 되던 게 11월에 지금 이 현장을 보면 지금 뭐 60개 3, 40개밖에 안 되니까 뭐 5분의 1 토막 나는 수준이거든요. 그럼 물건은 그대로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로 옮기는 것도 있어서 뭐 흐름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하락이 더 많죠. 이제 올라가봤자 뭐 별로 의미 없는 수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송파구는요. 송파구는 여전히 그 엘리트라고 하죠. 엘스 리센치 트리지움 또 레이크 팰리스까지도 들어가죠. 또 송파 파크리도 들어가고 이런 쪽 지역들은 강세를 뜨려고 애를 쓰는데 그 단위가 좀 편차가 있습니다. 꽤 이렇게 있고 요즘 와가지고 하락거래가 많이 붙은 거죠. 그 전에 한 7월, 8월, 9월까지만 해도 하락거래가 이렇게 많이 붙지는 않았거든요. 상승거래가 조금 더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상승을 유지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여기도 이렇게 11월 19일 뭐 이때부터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많아지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러니까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조금 버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9월부터 추석 이후부터 완전히 꺾을 거라고 봤는데 뭐 시장에서 워낙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데 경매 물건은 계속 많이 나오죠. 버티다가 경매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이제 매수자 매도자의 어떤 기싸움인데 제가 볼 때 매수자분들은 크게 여기 달라붙고처럼 9월까지는 됐는데 그 이후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자, 강동구입니다. 강동구도 강세를 계속 띄었었죠. 약간 뭐랄까요, 강남 서초에 비해서는 강남 4구에 포함되지만 가격 대비 어떤 가성비에서 신축 아파트도 많고 강동구에 그러다 보니까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경합하면서 약간 하락거래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조정받기 시작한다. 둔천주공이 이제 12월에 아마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세 가격이 세게 못 치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조정이 있을 것 같다. 매매 가격은 지금 다들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다. 강남 4구는 이렇게 보입니다. 강남 3구 호가 경합 중 강동구는 하방의 변곡점이 진행 중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쪽에 보면 요 그림이 여기가 조금 많아지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하락거래가 일단 많습니다. 6대 4에서 6.5대 35, 65%에서 35% 수준. 그리고
하다 안 팔리니까 갑자기 물론 직거래 증여분도 있지만 이렇게 좀 급격하게 떨어진 것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전 가격에 거래된 것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쪽이 좀 많다. 이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경기도는 이게 이제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매물이 서울과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뚫었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우위지십니다, 여러분. 뭐 매주나 뭐 격주마다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드디어 서울도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텐데 30줄 들어가면 이제 완연하게 하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지금 초입인 것 같아요. 근데 선이 꺾이는 선이 여기서 버틸라고 하다가 이제 꺾였습니다. 확실히 11월에 문제는 이제 내년에 또 돈 푼다는 거 그것 때문인데 과연 그걸 다 풀지 뭐 정말 미친 정책인데 이 비싼 집값을 갖다가 계속 젊은이들한테 빚내서 집 사라는 걸 부추기는 건데 집값을 낮출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그 금리는 정상으로 가야지 또 경제도 도움이 되고 이게 도대체가 좀 상당히 많이 좀 답답한 어떤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더 많이 내려갔죠. 수도권도. 수도권이 여기 보시면 이제 회색이잖아요. 회색이 푹 꺾였습니다.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경기도 지금 거래량이 하방쪽으로 확 꺾였다 그랬잖아요. 변곡점이 이제 돌아섰으니까 12월, 1월, 2월까지 이어질 겁니다. 아마 1월 말에 예산 결산 통과하고 나면 55조에 대한 내역이나 55조가 될지 뭐 40조가 될지 그것도 발표할 거예요. 근데 그거에 해당하는 분들이 과연 이 주택 가격의 조정을 안 받았는데 따라갈 것인가? 이미 11월에 현재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스트레스 DSR도 적용되고 있고 전세 대출에 대해서 조건부 이런 거 하고 또 MCI, MCG라 그래서 방공제 이런 거 다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예전보다 적습니다. 그렇다면 수요는 당연히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 자금이 나오더라도 올해 같은 효과는 못 볼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12월 21일까지 뽑은 겁니다, 여러분. 자, 광역시입니다. 광역시는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세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빨간 거. 울산은 좀 이렇게 보면 되게 잘한 것 같지만 40, 30대로 다시 내려왔어요. 울산도 40 올라가다가 여전히 매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울산도 다시 조정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가는 추세는 이제 하얀 게 대전이에요. 대전도 올라가려고 애를 썼다가 또 힘 못 쓰고 이게 가이드예요. 이 선이 어디예요? 25예요. 광주는 뭐 부산 광주는 이 연두 파란색 톤이니까 보시면 어때요? 완전히 그대로 기어서 가고 있습니다. 세종은 요즘 이제 많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그 저평가에 따른 어떤 반등, 약반등이 있을 수 있다는데 반등하는 것 같더만 또 다시 꺾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이드에서 당분간 좀 크게 살아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서울도 지금 거꾸로 빠지고 있으니까 그 영향 때문에 또 심리도 또 따라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은 그 골드만삭스 건하고 하는 총재가 깜짝 금리 인하를 했는데 대출 금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거시건전성 강화 대책을 정부에서는 판을 짠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책 금리에 대해서 과연 이게 주택 가격을 PF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궁화 신탁하고 뭐 롯데 얘기 들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되지 않으려고 정부가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한민국은 멀쩡하니까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들 이제 지금 각자 도생 타이밍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절대 무리하실 타임은 절대 아니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연말까지 충분히 기다리시고 내년 봄에 지금 일기 신도시 하듯이 전 정부에서 120만 원 공공택지를 땅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비판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젊은이들도 이미 다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모를까요? 국토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시장 조금 여유 있게 다가셔도 괜찮으니까 꼭 이제 필요한 타임이시다 뭐 결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면 꼭 제가 말씀드린 발품 꼭 3-4군데 5군데 미리미리 알아보시면 분명히 내구에서 충분히 뭐 5천 1억 정도는 다운해서 살 수 있는 집이 나온다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이번 주도 여러분 날이 요새 좀 쌀쌀한 기운이 이제 들죠. 감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요.
중간에 영상 제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 감사합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